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요. 여러분 숙제는요. 여러분 교재에서 42쪽까지인데 43쪽에 있는 수능 맛보기도 한번 풀어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2단원의 이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에서 요 앞부분 펴주세요. 중학교 때 뭘 배웠는지 앞부분 나오는 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앞부분 보시면 원자.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녀석이에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원자의 구조에는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이 띠는 양전하의 총량과 전자가 띠는 음전하의 총량이 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원자 구조 그냥 여기서 바로 설명할게요. 중학교 때 배웠는 거하고 연결해서 원자 구조 갑니다. 원자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전하를 띠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 얘가 누구입니까? 원자핵이에요. 자, 원자핵은 원자 중심에 위치하고요. 원자 중심에 위치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건 그대로 필요해요. 모든 원자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원자의 원자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원자핵은 모든 원자에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뿐입니다. 한 개뿐이에요. 그리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 원자핵 질량의 2000분의 1 정도가 전자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 무시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원자핵의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얘가 바로 무엇이다? 전자 껍질을 나타내고 이게 바로 주기율도 있는 주기하고 똑같아요. 주기가 1주기예요. 전자 껍질 하나. 2주기예요. 전자 껍질 2개. 3주기예요. 전자 껍질 3개. 따라서 전자 껍질은 7개까지 있습니다. 이 전자 껍질이 주기입니다. 1주기는 하나, 2주기는 2개예요. 그럼 이 전자 껍질에 누가 위치합니까? 전자가 위치해요. 자,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전자 구름 모양으로 오비탈 확률로 존재하는데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가지는 값이 에너지 준이라고 하고 그 값은 무엇입니까? 불연속이에요.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계단에서 이 계단으로 다리를 옮기는 거지 우리가 여기 중간에서 중간으로 공중부양 할 수 없어요. 계단과 계단의 높이만큼 다리를 옮길 수 있지 이 공중에서 공중으로 계단은 우리는 못 올라가요? 똑같아요. 전자도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해서 에너지 준위를 가지지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있을 때 그 전자가 가지는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할 때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할 때 전자가 지닌 값을 뭐라고 한다?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무슨 값이다? 전자 껍질 위에 존재하니까 불연속적인 값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약속했어요. 항상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 수는 최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2개.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전자 수는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8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은 주기와 똑같고
원자에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8개 들어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한번 들어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원자핵은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있어요. 양전하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왜요? 업커크, 다운커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띠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커크, 다운커크로 전하량이 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자에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가장 안정하고 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다. 안정하다. 그래서 얘를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바닥입니다. 바닥에 발을 딛고 있어야 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바닥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요. 그럼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바깥쪽으로 가겠죠. 7번째까지.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요. 에너지 준위가 뭐해집니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니까 무슨 상태다?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걸 뭐라고 한다?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는 것,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할 때 그 전자가 가지는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 전자 껍질 수는 바로 주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통과에 필요한 것까지 연결하는데 앞에서 이거 에너지 준위는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할 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온으로 갑니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 그 다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인데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는 주로 요거예요. 수소 있죠? 주기율표 외우라고 했어요. 리베, 나마, 알 20번까지 외우라고 했어요. 칼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도 요거만 이렇게 나와요. 20번까지 외우고 요거 얘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니나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얘들이 바로 주로 뭐가 됩니까? 전자를 잃어서 금속 원소가 되는 전자 하나 잃어요. 전자 하나 잃어요. 전자 하나 잃어요. 전자 두 개 잃어요. 전자 두 개 잃어요. 전자 두 개 잃어요. 전자 세 개 잃어서 무엇이 됩니까? 양이온이 됩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비금속이 있어요. 여기에 헬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리베, 분, 단, 질산, 글, 네. 남아, 알, 두, 인, 항, 연, 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아이, 요렇게 있는 아이. 요렇게 나오는 아이가 주로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얘가 비금속이에요. 얘가 비금속으로 나오고 얘가 뭐예요? 붕소, 규소, 여기에 저마늄, 안티모니, 그 다음 여기 비소, 안티모니 이렇게 나와요. 얘가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중금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요것만 금속, 요게 비금속으로 주로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나올 때 여기에 있는 17조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산소, 황이 주로 뭐가 돼요? 음이온으로 여러분 문제 볼 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가 음이온입니다.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하나 얻은 전하의 수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 다음 암석의 구성 물질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자, 지갑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원소를 안 외웠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적어놓고 지금 학교에서 방학 전에 크게 하는 거 없으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한번 외워주세요. 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는 상규알철, 갈락칼륨 또는 OCRP, 가나크마. 어떻게든 편하게 외워주세요. 상규알철, 갈락칼마가 무엇입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예요. 이 원소가 모여서 지각을 구성하는 강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OC니까 규산염 강물. 규산염 강물이 92%야. 비규산염 강물이 약 몇 퍼센트? 8% 있습니다. 그죠? 자, 얘들이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암석이 됩니다. 여러분 배웠어요. 화성암 배웠고요. 퇴적암 배웠고요. 변성암 배웠습니다. 그 다음 지각에서는요.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줘야 되는 거 이거. 어차피 통과하고 지구가 뭐 넘어가시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상규알철, 갈락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놓고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거기 있죠? 여러분 교재에서. 자, 그럼 이제 가요. 암석은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석영, 깨짐입니다. 석영과 감남석. 광물 중에서 4천여 가지 광물 중에서 주된 광물, 조암 광물 6개, 석영, 장석, 밝은색, 흑음모, 각성석, 휘석, 감남석, 어두운색. 그래서 석영은 깨짐, 그다음 판 모양이 쪼개지는 거 흑음모. 그 다음에 산규, 산소, 규소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한번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하고 원소의 주기성에서 들어갈게요. 2단원의 1. 왜? 왜? 땅이 터지라고 한숨을 쉽니까? 10분째 손들고 있습니다. 왜? 못 봤어, 미안.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을 얘기하지. 손을 안 들고 그냥 쌤 화장실 이러면 갔다 오라고 얘기했을 건데. 미안해. 자, 원소의 주기성에서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하고 보면 원소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뭐고 분자는 뭔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원자는 뭐 조금 전에 봤어. 그 다음에 원소는 뭔지 중학교 때 했어요. 분자는 뭔지 다 했어요. 처음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얘는 셀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그리고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면 원자의 거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커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무엇입니까? 기본 성분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뭐예요? 원소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입자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무엇입니까? 입자예요.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입니다 하고 물어요. 같은 종류의 입자가 결합하는 건 원소에 들어가고 다른 종류의 입자가 결합하는 건 화합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원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는 현재 몇 개? 110여 종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110여 종류가 정확하게 118번까지 있어요. 자, 현재 110여 종류가 있는데 자연에서 1번 수소부터 92번 우라늄까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93번에서 현재 118번 오가네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네프늄에서 오가네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자연에서도 발견되고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소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오면서 원소는 우리 지구, 대기, 지구, 생명체에 있는 원소들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원소의 활용이 나와요. 원소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원소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하나 들어갈게요. 원소. 여러분 주기율표 저번 시간에 드렸어요. 똑같은 거. 자, 보시면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대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는 왼쪽과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왼쪽과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해요. 주기율표.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가 금속 원소예요. 금속. 왼쪽과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디에서요? 주기율표에서. 여러분한테 드린 주기율표에서. 이게 금속 원소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 안에 전형 금속도 있고 전이 금속도 있어요. 낙티늄족, 악티늄족에서 3족에서부터 12족까지 빼놓은 아이들이 일반적인 금소의 성질이 없는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문제를 내야 되니까 약속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금속 원소는 예외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실온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20에서 25도씨 사이 실온상온, 실온에서 대부분이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 그럼 예외만 알아둬요. 예외 누구요? 수은 HG. 수은 온도계 토리첼리 하면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수은 HG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얘만 예외.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은 고체 상태이고 금속은 대부분은 은백색의 무엇을 가져요? 광택을 가집니다. 은백색의 광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외 누구입니까? 금, AU. 금은 무슨 색? 노란색. 그리고 구리, CU. 무슨 색? 붉은색. 그래서 금, 은, 동, 동메달은 붉은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 이 금속 원소들은 또 하나 하면 전자를 잃어.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어요.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가 금속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하지 끊어지진 않아요. 힘을 받으면 모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양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금속 원소예요. 자, 그럼 이제 비금속 원소. 여러분 주기율표 오른쪽.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초록색. 그래서 초록색 다 세알에 보면 18개예요. 18개 있어요. 자, 주기율표. 자, 비금속 원소는 첫 번째 시로 우리가 보통 상온이라는 20에서 25도씨 사이에 기체 또는 뭡니까? 고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요? 브로민. 브로민인 Br2로 존재한다. 액체. 그래서 금속에서 예외는 수, 은. 비금속에서 예외는 브로민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광택도 없어요. 광택 없습니다. 그 다음 열과 전기 전도성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외 꼭 예외가 나옵니다. 탄소, 흑연이에요. 흑연. 탄소는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자이저와 같은 건전지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입니까? 하면 비금속은 가끔씩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될 수 있어요. 음이온이 될 수 있는데 예외.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18쪽은 매우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 이런 것도 없고 음이온도 될 수 없어요. 매우 안정해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응성이 매우 작아요. 그리고 힘을 받았을 때 모양의 변화가 아니고 깨지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누가 들어간다? 중금속이 들어가요. 중금속. 자,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좋게 말하면 모두 가집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져요. 좋게 말하면 모두 가지는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얍삽한 새끼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외워줍니다. 중금속은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 텔루르, 폴륨 나오는데 그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니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중금속. 좋게 말하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가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규소하고 저마늄이 도체도 되고 부도체도 되는 거예요. 양쪽성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붕소, 얘가 붕소죠. 얘가 규소죠. 얘가 저마늄이죠. 얘가 비소고요. 얘가 안티몬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하실 때는요. 중금속, 주기율표 외우라고 하니까 짜증나겠죠? 그래서 외워요. 빙시, 지랄하는 아새끼 쓰바 이런 거 외우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쓰실 때 빙시, 지랄하는 아새끼 쓰바 이렇게 외우시면 중금속 끝나요. 됐죠? 그리고 주기율표 외우라 했을 때 이런 18족 같은 18개의 비금속이 있는 주기율표를 외워야 됩니다. 외우실 때 뭐 해라? 육두문자를 섞어서 외우세요. 안 그래도 공부할 거 많은데 속으로 주기율표 외울 때라도 신나게 욕하세요. 그래야 뭐합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원소를 구분했는데 원소는 어디 이용합니까? 수소. 자, 수소는요. 자동차 연료로도 쓰이고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씁니다. 헬륨, 비행선을 충전하는 기체로 쓰입니다. 헬륨. 자, 그 다음 리튬. 가장 대표적인 휴대전화 배터리로 써요. 우리 노트북이든 PDF든 전부 다 리튬 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2차 전지에 충전 가능한 거. 자, 그 다음 산소는 생명체 호흡과 연수에 필요한 거. 질소는 가자봉지 충전재이고 네온은 광고판, 전광판 네온사이드에 사용되는 거고요.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자 도로나 고속도로 터널에 있는 안개 등의 나트륨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마그네슘. 우리 불꽃 축제할 때 들어가고요. 폭약에도 들어가고요. 마그네슘은 뭐에도 들어간다? 신호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불꽃놀이 하는 데도 들어가고 조명탄에도 들어가고 폭약에도 들어가고 폭죽에도 들어가는 게 누구다?
마그네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염소 갑니다. 플루오린은 우리 충치 예방 치약에 들어있어요. 불소. 그리고 염소는 수돗물, 수영장물 소독에 들어가요. 아이오딘이 바로 빨간색 약이에요. 요오드 띵크라고 불리는 빨간색 약. 빨간색 소독약입니다. 자, 나트륨, 소금의 주성분이면 칼륨, 비료의 주성분. 칼륨이 뭐다? 우리 인간들이 농사짓는 비료의 주성분으로 뭐가 들어간다? 칼륨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원소들이 이용되는 거에서 미, 나, 가. 리튬, 휴대전화 배터리, 나트륨, 소금의 주성분이자 터널의 전등, 칼륨, 비료의 주성분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마그네슘. 뭐예요? 조명탄이나 폭약이나 불꽃놀이에 쓰이고요. 알루미늄, 은박지예요. 알루미늄 창틀부터 시작해서 모든 알루미늄 은박지 만드는 데 쓰이고, 칼슘,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 쓰여줍니다. 그리고 수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수소 연료 전지, 승용차 전지, 헬륨, 비행선이나 풍선을 채우는데, 네온, 전광판, 네온 사이트, 화려한 전광판, 불소, 충치 예방 치약에 들어있고요. 염소, 수영장물 소독에 들어가고요. 브로민, 필름 현상하는 데 들어가고, 아이오딘, 소독약, 요오드 띵크하고 불러주는 요오드가 전부 다 아이오딘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 용접할 때 우리 이렇게 용접 공들을 할 때 보호해주는 기체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은, 금, 납, 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소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비금속에서 탄소, 흑연, 건전지 만드는데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구리, 전선 만드는데 들어가고요. 질소, 가자봉지 충전하는데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원소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주기율표만 갑니다. 주기율표 여러분한테 드렸으니까 주기율표는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제일 먼저 주기의 개념, 족의 개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었어요. 율렌즈도 있고 뭐 합니까? 여러 과학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 먼저 알아두세요. 멘델레프, 러시아. 자, 멘델레프가 이때까지 밝혀진 63종의 원소를 이용해요. 원소를 이용해서 원자의 질량, 원자량 순으로 최초로 뭘 만들었다?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든 게 멘델레프예요. 러시아 과학자. 63종의 원소를 이용해서 원자의 질량 순으로 최초의 주기율표, 족과 주기라는 개념으로 만들고 자기가 모르는 거야. 다음에는 뭘 것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고 오늘날 주기율표 모즐리. 러드퍼드의 제자예요. 모즐리가 X선 실험을 통해서 뭐 순서로? 양성자 순서. 양성자가 바로 뭐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원자 번호가 바로 뭐다? 양성자 수. 양성자 수로 나타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X선 실험을 통해 양성자 수, 원자 번호 순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나타냈을 때 이제 여러분하고 갑니다. 주기율표는 가로줄이에요. 가로줄을 뭐라고 합니까?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럼 이 가로줄은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으면서 무엇을 뜻한다? 전자껍질수. 아까 얘기해줬어요. 전자껍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주기는 전자껍질 하나, 2주기는 전자껍질 2개, 3주기는 전자껍질 3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써요. 그럼 세로줄. 세로줄을 뭐라고 합니까? 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1쪽에서 몇 쪽까지 있다? 좀 강하게 발음하면 욕 되겠죠? 18쪽까지 있어요. 그러면 주기율표,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나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뭐에 오도록? 세로줄.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뭐 한 표?
대열함표. 대열함표가 무엇입니까? 주기율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뭐예요? 주기율표 최소한 20번까지 조과 주기에 맞춰서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18조 같은 일주일 동안 맨날 외워야 되는 주기율표니까 20번까지 좀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주기율표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이 주기율표 나오면서 요 뒷부분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 보시면 초록색의 비금속이 18개, 중금속이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 텔루르, 폴루륨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까지가 많이 나와서 그냥 주기율표 외우는데 살짝 비속어를 섞어서 외워주세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오간해성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4개는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이런 성질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흰색으로 되어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것을요, 원소. 그다음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합니다.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금속. 실온에서 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뭐라고요? 고체. 그다음 주기율표에서 비금속은 오른쪽 위에 아주 조금 존재하고 수소만 예외로 일쪽에 있어요. 비금속 원소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하면 돼요. 수소, 비, 마그네슘, 금, 칼륨, 금, 탄소, 비, 알루미늄, 금, 산소, 비. 그래서 비금속은 수소, 탄소, 산소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에 오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맞아요. 원자 번호 순서 양성자수 5.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5. 주기율표는 총 7주기 18족이네요. 7주기 18족. 이런 18족 같은 하고 6하기 18족이라고 확실하게 외워져요. 그럼 7주기입니다. X. 같은 쪽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여러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